안녕하세요. 2026 대비 주관식 형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2026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또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형사소송법의 주관식 배점은 단문과 사례 공이 50점으로 배점이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단문에서 채점은 20에서 28점, 단문에서 30점 넘게 주지 않는데, 아마 실전 채점에서 30점 정도까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단문 30점을 맞으신 분들은 실제에 합격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른바 온정에 의한 점수라고 해서요, 사례가 너무 약하게 됐을 때 단문을 또 어마어마하게 잘 썼다, 단문도 우리가 5페이지 분량이 아니라 6페이지, 7페이지까지 이렇게 썼으면은 온정 점수로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교수 채점화의 일단 기준이 될 겁니다. 반면에 제가 사례를 10에서 45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45점 이상 주기는 어렵습니다. 10점 만점에서 9점까지, 10점 만점에 9점까지 받으면 최고 점수인데, 실제로 이렇게 맞기가 쉽지는 않은데, 가끔씩 이제 서울청이나 본청에서는 교수님들이 10점 만점에 10점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현직에서는 8, 9점이 최고다. 그러나 실제로 올해 점수대를 비교해보고 여러 가지 후문들이 들리는데, 67, 8점까지는 항상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교수 채점으로. 그러면 이분이 사례를 50점 맞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10점 만점에 10점씩 맞지는 않았을 것 같으니까, 거의 못 쓰면 10점은 주느냐, 10점 안 줄 수도 있어요. 한 5점만 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떤 현직에서 최소한의 10점 단위당 1, 2점씩, 2, 3점씩은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체크를 했고, 나쁘게 보면은 한 5점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점에서 45점까지. 그리고 사실 이게 20에서 28점을 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답안을 쓰신 분들은 또 들어가서 23에서 26, 결국은 3점, 4점 정도의 차이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3, 4점의 차이와 관련해서 단문을 준비하지 않아서 하나를 날려버린다. 그러면은 점수가 10점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타격이 있겠죠. 그러나 단문을 다 쓴다고 생각하면 3점에서 4점. 그런데 사례는 여기에서 보듯이 35점에서 40점 정도가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금평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못 보는 거, 막판에 가면 사격 0.5도 쉽게 못 봅니다. 사격에서 그 한 등급 차이에서 10명이 끼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차이는 35에서 40점 차이, 30점 차이라고 치면은 1.5가 가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서 사례에서 40점 이상을 차이를 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포인트가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단문은 28점 맞으려고 하지 말고 25점 정도, 25, 6점 정도를 생각을 해서 조금 자제해서 써라. 반면에 사례에 모든 걸 투자해서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례라고 하는 거, 일단 그 전에 단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의 관점에서 중요 단문. 그전에는 승진, 간부, 내부에서 이건 나왔으면 이건 나오고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이런 정도가 있었지만, 지금도 순서는 있지만 대신에 이제 이런 정도, 과거에는 10년 낸 것은 안 낸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5년 정도로 줄었다. 일단은 가이드라인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10년 정도는 격차를 두긴 하지만, 8, 9년은 두지만 그래도 5년을 가이드라인으로 잡았다. 그 다음에 일단은 사례는, 단문은 다 모르는 것이나 혹은 다 아는 것, 이 얘기는 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으면 나와 있고, 안 나와 있으면 모든 책에 안 나와 있는 걸 낸다라고 하는 걸 이제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현직이 아니라 교수의 관점에서 중요한 단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례의 시험과 채점에서 이 사례는 조금 더 중요한데, 그래서 이쪽에 따로
해놨습니다. 일단은 우리 단문학습법과 사례학습법, 사례 경향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기준은 변호사 시험보다 어렵게,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시는 분들이 경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보다는 어려운 시험이어야 된다. 그래서 수사와 증거의 하나의 시험으로서는 대한민국 모든 주관식 시험의 최고의 시험이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매년 내는 거, 다음에 낼 때는 전년도를 참조하기 때문에 점점 더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에서 깜짝 놀란 게 바로 2024년 9월 말 10월까지의 판례가 나왔어요. 바로 제가 사례 엑스노트를 3월 달에 나오는데 그 이후 판례들이 출제가 됐어요. 물론 이걸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다 하고 문제까지 대비를 했는데 바로 직전까지 나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책 한 권 잡고, 책 기본서, 사례집 딱 잡고 이것만 달달 외운다? 그리고 내 책에서 다 나왔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바로 최신 판례와 문제까지 해야만. 아니, 책 나온 다음에 사례가 나왔는데 미리 나올 리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지금 이 시점의 단문과 사례 학습입니다. 지금 시험에 안 되신 분들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큰 고통과 걱정이 뭐냐면은 바로 단문을 암기하는 겁니다. 야, 이거 단문 암기했다 놓으면 다 까먹는데, 이거 얼마나 힘들어서 암기를 했는데 하면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일단은 시작부터 암기는 지양해야 됩니다. 공부가 안 되고 재미가 없습니다. 초심자는 내용을 모르니까 암기하기가 어렵고, 이런 시험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움만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급자도 지금 3월 한 달 정도는 암기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중요 단문 이외에는. 왜 암기를 안 하는 게 낫냐면, 어차피 이걸 암기하면 기존에 했던 걸 계속 하니까 이론상은 좋지만 공부에 흥미가 잃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에이, 쓰면 다 하는 거 하다 보면 나중에 아예 공부를 손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까막까막 할 때 집중적으로 암기를 시작하는 게 좋으니까 3월 말, 4월 초 이 프리미어의 경우에는 현장 1순환의 진도에 맞춰서 암기를 시작해도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바로 단문만 가지고 암기를 다 끝내고 사례를 공부하시려는 분이 있는데, 이러다가 낭패를 겪습니다. 왜? 단문이 쉽게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객관식으로 형사소송법을 이렇게 공부를 해왔으니까 주관식도 쉽게 갈 것 같다라고 하는데, 주변의 말씀 들어보세요. 객관식과 주관식은 완전히 다른 시험이고, 객관식은 솔직히 말해서 판례의 내용을 강사들이 마사지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설명한 거, 어차피 OX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결론만 잘 맞추면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관식에서는 진실한, 진정한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이 논리 구조가 맞지 않으면 그 문제를 맞을 수 없기 때문에 판례 공부도 새롭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관식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쓰는 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공부를 시작하면서 단문 암기는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시험을 보고 결과가 발표된 지 지금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강의 일정을 잡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 초반에 막 달려서 단문이 시작될 거고요. 한 2주 정도 단문이 시작이 되면은 엑스노트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걸 바로 안 보셔도 되는데 좀 봐두셔도 되고 체크를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한 일주일 격차를 두고 3월 후반기에 사례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단문은 그냥 쭉 듣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되고, 아마 사례 강의가 시작할 때 단문이 안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걱정하지 말고 단문은 단문대로, 그리고 사례는 사례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런 거예요. 단문에서 짧게 했지만 사례에서 길고 정확하게 한 부분, 이게 단문으로 채워지기도 하고요. 또한 단문에서 암기했던 부분이 사례에서 그대로 갔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사례 서술에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에도 쓰고 단문에도 쓰고 내용도 많이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답안을 쓸 때 늘려 쓰고 줄여 쓰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 훈련에 따라 단문의 양도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방법. 그래서 단문은 일단은 1회독은 그냥 들으면서 메모하세요.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시는 분 절대 안 됩니다. 왜? 처음에 본 내용이 100%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해됐다고 생각했지만 오해될 수 있어요. 그냥 이런 말이 있고 이런 말이 있고 이런 말이 있다 라고 하는 걸 그냥 쭉 들으면서 일단 진도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례학습 시작을 하고 이와 함께 단문 암기 시작을 하는데 이 두 문자를 활용해서 암기한다.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단문은 또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1순환에 한 번 암기하고 2순환에 한 번 암기하고 혼자 한 번 암기하고 진도별에 한 번, 하프범위 한 번, 전범일 때 2번 또 암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암기하는 게 단문인데 일단 그걸 위해서 두 문자를 활용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순환에서 프리미어의 경우에는 사례 엑스노트라고 해서 사례를 압축해서 테마별로 정리하는 책이 있어요. 이건 외부로 잘 공개하지 않고 있긴 합니다만 네오고시뱅크 홈페이지에서 강의 전에 구매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사례 엑스노트의 경우 우리가 좀 비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고 첫 해에 합격하신 분이 여름 때까지는 상당히 사례에 어려움을 겪었다. 왜? 행정법을 공부할 때하고 난이도가 몇 배 더 높아지니까 또 외울 것도 많고 이런 압박에서 공부를 포기하려고 했다가 사례 엑스노트를 한 달 동안 달달 외우니까 그 다음에 사례 실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목표로 하는 거니까 사례 엑스노트와 함께해서 최종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 뭐 이순환, 하프범위, 전범위 등이 이어지는데 사례 엑스노트를 암기하고 그 중에 이순환 또 이순환에 가서 뭐 새로운 판례나 새로운 논점이 있으면 또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프범위 2회, 전범위 2회로 이어지는데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안 해도 돼. 가장 필요한 시점에 최신 고등고시 기출과 최신 판례에 대한 특강 등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이건 그때그때 달라요. 최신 고등고시 기출은 보통 매년 뒤쪽에 있는데 앞에서 할 수도 있고요. 최신 판례를 좀 더 뒤에서 할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최신 판례는 어떤 7월 정도에 8월 정도에 하는 게 원칙이고 왜냐하면 이걸 바탕으로 추가로 사례 연습을 하고 사례 연습을 하다가 판례 한두 개를 추가하는 게 낫지. 나중에 가서 막판에 판례만 공부하다 보면 앞뒤가 뒤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최신 고등고시 기출은 법무사 시험까지 법원 행시까지 끝나면은 한 11월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7, 8월까지는 뭐 특별히 새로운 시험이 없어요. 여름부터 5급 공채 행시, 그 다음에 법무사 법원 행시가 있기 때문에 뒤에 것까지 반영해서 후반부에 하고 뭐 별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해설만 나눠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그때그때 문제가 얼마나 좋느냐에 따라서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사례와 단문이라고 하는 것은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열쇠이고요. 많은 점수 차이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약간 채점에서 지방청별로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어느 지방청은 좀 짜게, 실제로는 인천과 경기 남부가 다른 데보다 사례를 조금 더, 사례뿐 아니라 주관식 점수 배점이 조금 더 적습니다. 최고 점수로 지금도 들려오는 정도가 예를 들면 다른 청은 거의 70점에 육박하는 점수가 최고 점수인데 경기 남부나 인천은 50점대가 최고 점수예요. 50점 후반 정도가 최고 점수, 50점 중반 정도가 최고 점수예요. 그러면 채점할 때 격차를 많이 안 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객관식도 추가해야 되겠는데요. 원래는 제가 주관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이 전체적인 거지만 이 경찰 승진과 관련해서 객관식에 대해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올해 시험은 매우 이례적으로 실제 시험으로 97명밖에 뽑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97명밖에 뽑지 않은 거 6대4로 바뀌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비상사태와 관련해서 최소 인원, 즉 자연퇴직과 관련한 최소 인원만
보충을 하는 거고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보충을 못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6대4의 비율 7대3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칙대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바로 내년도에는 올해 뽑지 못했던 인원과 필요한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걸 전제로 하시고, 그런데 바로 올해 너무 적게 뽑다 보니까 객관식의 영향이 매우 컸어요. 예로 들면은 제가 서울청의 경우에는 저희 회원이 이제 대부분 다 저희 회원으로 합격을 하셨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점수가 6개에서 8개가 주류이고 10개까지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잘 보신 분은 5개를 객관식을 틀렸는데,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때 행정학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10개 이상 나가신 분들에서도 이 앞에 계신 분들도 행정학이 4개에서 6개 정도 나가셨더라고요. 그리고 헌법이 이제 1개에서 3개 정도. 물론 이분은 이제 조금 더 여기서 7개, 3개 나가셨어요. 근데 10개를 넘어가시는 분, 12개, 13개, 14개 나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헌법이 행정하고 비슷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0개 이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는 사실은 이 랜덤 모의고사를 재작년까지는 했어요. 근데 지금 회사가 하우패스로 옮기는 바람에 이 랜덤 모의고사를 시행을 못했는데, 네오고시뱅크 사이트에서 조만간에 이 랜덤 모의고사를 오픈하고, 이 랜덤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좀 저희도 운영하는 비용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낮은 가격에 이 랜덤 모의고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작은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객관식은 명확한 것을 기계적으로 빨리 푸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것을 빨리 풀다는 것은 매일매일 연습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강원청에 가 계시는데, 원래 서울청에서 공부하시면서 객관식이 쉬울 때도 20개를 넘었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 해에 객관식이 매우 어려웠는데, 이분이 랜덤 모의고사를 준비해서 사실 딱 1년 중에 하루만, 비상 출동한 날 새벽 하루만 못 보고 매일매일 랜덤 모의고사를 20문제 정도씩 풀으셨는데, 이분이 전체적으로 그 해에 합격선이 한 8개에서 10개가 합격선이었는데 이분이 3개만 틀렸어요. 그래서 어떤 반복이라고 하는 거, 즉 객관식은 생각을 해서 맞을 수 있는 부분에 사실은 생각이 필요한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필요한 부분에 시간 안배를 못해서 빨리빨리 풀다 보니까 사소한 실수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을 확보해 줄 목적으로 좀 명확한 것을 빨리 푸는 훈련을 랜덤 모의고사로 하게끔 지금 준비 중이고, 이게 얼마 있지 않아서 소개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일단 객관식은 많이 나가면 안 됩니다. 금평이 퍼펙트 수여야 되고, 퍼펙트 수가 아니고, 자, 참고로 이번에 지방청에서 수석을 하신 분이 객관식도 조금 5개도 아니고 6개도 아니고 그 뒤고, 금평도 우가나 끼어 있는데 주관식에서 최고 점수를 받고 지방청에서 수석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지방청에서 숫자를 너무 적게 뽑아서 객관식 때문에 올해는 안 될까 보다 했는데, 이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내가 뭐가 더 필요하고 뭘 더 해야 되느냐,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고, 사례라고 하는 거, 이거 꾸준히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점. 그래서 힘든 과정일 겁니다. 그리고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암기하고 기계적으로 쓴다가 아니라 내 머리를 활용한다. 그래도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의 최전선에서 뛰시는 분들 아닙니까? 일반인들보다는 이해도가 높고 훨씬 더 빨리 적응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마무리까지, 그러면 마무리까지 가시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최고의 실력을 갖출 수 있고 채점 후문들로 해서 정말 대단한 답안들을 많이 봤다라고 했고, 실제로 채점 좋은 점수를 얻으신 분들에게 칭찬까지 채점 과정에서 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수한 답안을 내는구나, 우리가 예상도 못했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용기를 갖고 힘내서 한번 우리 1년의 과정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단문과 사례 1년의 학습 방향에 대해서 봤는데요. 하나만 덧붙이면은 객관식의 기본서를 좀 읽어야 되고, 객관식 공부를 뒤늦게 하시면 안 된다. 조금 객관식 공부도 함께 가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꾸준히 병행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